네, 안녕하세요. 중리의 정차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내년 출시될 대형 SUV, 미국 대형 SUV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관련된 소식 그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코나 EV 소식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코나이브이 국내 단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단종이 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화제 소식이 몇 번 있었는데요. 총 해외와 국내 합쳐서 14번 정도의 화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 종료를 하고 판매 중단을 하고 단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이번에 나온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된 코나의 일렉트릭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나 일렉트릭을 없애고 국내에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리콜이 대충 18년에 한 번, 19년에 한 번, 20년에 4번 정도에서 한 6번 정도 대충 이제 리콜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상수리 리콜이 6번 정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국내에서는 단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해외에서는 왜 안 하는지까지는 이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문제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을 많이 못 파니까 그래도 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고쳐서라도 팔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 코나를 저번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해외에만 팔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코나 일렉트릭 소식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내년에 출시될 풀사이즈 SUV, 대형 SUV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조사들은 모두 미국 제조사인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풀사이즈 SUV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W급인 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페디션 이름이 좀 많이 들어보진 못한 모델인데 이제 이 모델은 크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장이 5334, 전폭 2029, 2000mm를 넘으면 굉장히 큰 모델이죠. 그렇게 돼 있는 모델인데 여기서 크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국내 주차칸이 굉장히 좀 좁은 편이란 말이죠. 이런 차들을 넣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미국에서 이제 주차칸이란 게 없는 좀 시골 같은 데서 타는 거라 이게 지금 국내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나쁜 편은 아니라서 괜찮은 편이라서 굉장히 기능이나 뭐 등등만 괜찮으면 패밀리 SUV, 패밀리 대형 SUV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링컨의 SUV 라인업은 코세어, 그리고 노틸러스,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까지 들여오면서 이제 SUV 라인업을 모두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는 풀사이즈 SUV로 굉장히 큰 모델인데요. 이제 포드 익스페디션과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내에 들여올 그 자세한 크기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서 지금 여기에 크기는 적혀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에는 1열에 이제 특이하게 30웨이나 되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머리 따로 여기 분리가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쪽도 따로 분리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등바지, 등 위쪽 따로, 머리바지 따로, 그리고 좀 아래쪽 따로, 다리 따로, 뭐 허벅지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다 각각 움직일 수 있게 다리도 두 쪽으로 뭐 나눠서 따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그런 굉장히 신기한 시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플랫폼은 익스페디션과 공유를 하는데 이제 익스페디션보다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90kg을 경량화했다고 합니다. 3.5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을 달고 거기다가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3.5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은 트윈터보 엔진이라서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70.5의 강력한 출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익스페디션과 차이를 또 두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에게 어느 정도 유명한 쉐보레 타호입니다. 솔직히 국내에서는 타호가 아니라 블레이저를 들여와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사실 쉐보레에서 지금 쉐보레에 들여오라고 하는 차량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블레이저가 가장 많이 들여오라고 하는 차종이고요. 다음이 이제 쉐보레 올란도 그걸 부활을 시켜서 다시 가져와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타호 가져와라. 고 다음은 조금 이거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긴 하는데 서버번. 타호가 서버번이 있고 타호는 서버번을 약간 줄여놓은 쇼틀 베이스 모델이죠. 그래서 서버번을 들여와라. 뭐 이렇게 네 가지 차종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타호 먼저 들여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직접 서울모터쇼를 가서 타호를 구경하고 왔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그쪽에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 모델은 아니었고 이 전 모델이었는데 크기가 확실히 굉장히 컸고요. 근데 제가 서버번을 보면 얼마나 더 클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오가 출시되면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5세대 모델이 이걸로 보이죠. 5세대 타오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서 승차감이 개선이 됐고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식 변속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버튼식 변속기가 옆에 이렇게 일자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나은데 제가 봤을 땐 버튼식은 좀 버튼식 다이얼 둘 다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계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알기 쉽고 제일 적응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제일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출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콜로라도 트래버스가 어느 정도 그 전 쉐보레 모델들과 달리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대형 SUV를 좀 공략을 하자, 뭐 그쪽에 차를 많이 내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출시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의 파워트레인은 5.3리터 가솔린 엔진과 6.2리터 가솔린 엔진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는 3리터 듀라맥스 디젤 엔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솔린 SUV 인기가 높아지고 있긴 한데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풀사이즈 SUV는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세 연비 등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3리터짜리로 일단 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3리터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277마력, 최대 토크 63.6이라고 하고 가솔린 대비 저렴한 유류비로 상품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쉐보레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지 청개구리 같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국내에서 디젤 모델을 출시해달라 그러면 가솔린 모델을 그때 출시를 했고 이 모델은 가솔린을 내라 그러면 디젤을 내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비자들 의견을 듣고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해야지 잘 팔리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와달라 하는 모델도 들여올 수 있으면 최대한 들여와 주고 거기서 뭐 파워트레인이나 편의사항도 넣어달라는 거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쉐보레도 잘 팔리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익숙한 국내에 팔렸었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에스컬레이드가 지금 저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 할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컬레이드가 신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그릴은 오각형 캐딜락 캐딜락 엠블럼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안개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안개등인 것으로 보이는 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보면 딱 봐도 커 보이고 그런 점이 특징입니다. 보니까 다 미국하고 다 풀사이즈 SUV들인데 대형 SUV가 인기가 많아서 국내에 많이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이미 수입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는 내년 여름쯤에 출시를 5세대 모델로 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해 2월 공개된 최신 모델로 이제 GM의 최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3열 레그룸이 기존보다 40%나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LG 디스플레이에 3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제 하이테크 이미지가 있고 럭셔리한 실내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엄청 대단하다 인기가 많았었죠. 보시면 이쪽 끝부분에 자세히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이쪽에 따로따로인 것처럼 크롬 하나 해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해서 옆에 또 내비게이션을 두면서 다 이어져 보이게 놔둔 게 특징인데 여기 잘 보시면 계기판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전자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자동차구나. 굉장히 음, 요즘 시대에 맞는 차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내비게이션도 넓고 계기판도 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 혜택을 했고요.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긴 바 형태의 기계식 칼럼 변속기 그러니까 핸들 뒤에 있는 칼럼 변속기를 전자식 변속 레버로 변경을 하고 슈퍼크루즈
최신 버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GM의 이제 안정장치, 크루즈 컨트롤 뭐 등등이 자율주행이 포함된 슈퍼크루즈 최신 버전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420마력, 최대 토크 63을 발휘하는 6.2리터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면서 이제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을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 연비 효율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될 게 익스페디션, 내비게이터, 타오, 그리고 에스컬레이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드에서 또 하나 출시할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입니다. 포드 픽업 트럭 하면 F1502, F150이 제일 유명한데 그보다 한 단계 아래급인 포드 레인저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포드 레인저 랩터를 들여온다고 하는데 약간 이거는 아마도 이것과 비슷한 크기로 이것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로 현대 산타크루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얘도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포드 F150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작아 보이죠. 근데 이제 F150은 150은 너무 크니까 이제 좀 더 작은 모델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큰 게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뭐 추천하는 뭐 그런 모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스펜션 변경을 하고 이제 전용 타이어를 껴서 레인저 랩터로 해놨고 옆에 이제 팬더 플레어는 이제 좀 더 두툼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랩터로 따로 만들어 놨고 이제 이 타이어나 뭐 이런 걸 일반 모델로 바꾸면 그냥 레인저가 되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레인저 랩터만 들여올지 아니면 레인저 일반 모델만 들여올지 이거는 아직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랩터만 나온 거 보니까 랩터만 들여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상고가 283mm 높아졌다고 하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사이드 스텝은 오프로드에서 다양한 충격에 대비해서 100km의 하중을 10년간 버티는 것과 비슷한 충격으로 84,000회 이상의 하중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렁크 도어 상단부 좌측과 우측에 이쪽 말하는 거죠. 이쪽에 랩터라는 글씨를 레터링을 해서 일반 모델과 차별을 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개 앞뒤로 이제 견인고리를 두 개를 추가 적용을 했다. 그 부분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램프 3개 달린 것 같이 생긴 뒷모습이고요. 실내를 보시면 딱히 뭔가 세련되거나 뭐 이런 점은 없고 그냥 미국의 픽업 트럭처럼 약간 투박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스티어링 휠 상단부 중앙에 빨간색 줄무늬 적용된 거 그리고 파란색 스티치와 마그네슘으로 제작된 헤드시프트가 이제 랩터 전용 사양이고요. 시트도 이제 허리와 허리 어, 아 허리와 허벅지 지지부를 약간 부풀렸고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레인저 랩터는 213마력과 최고 출력 51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2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서 되고 10단 자동 변속기까지 이제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간다고 하고 파워트레인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서스펜션은 폭스샥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레일블레이저 소식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이제 계속 판매되고 있는 모델인데 쉐보레가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를 하고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식 변경이 된 트레일블레이저는 가격 인상은 없이 기본 파워트레인 구성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사양을 좀 더 적용을 해서 상품성을 좀 강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국GM 영업서비스 마케팅 부문 히저 톨레도 부사장은 이제 차급을 뛰어넘는 임팩트로 수출 시장에서 뛰어난 실적을 기록 중인 트레일블레이저가 한층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고객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는 퍼트린과 편의 사양을 강화했음에도 시작 가격을 동결해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트레일블레이저 산 분들은 어떡하는 거죠? 이게 같은 가격에 좀 더 좋게 나온 건데 약간 억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더 좋아진 거면 오히려 가격이 싸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게 좀 전에 사신 분들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에는 기본 트림에 적용됐던 1.2리터 2터보 프라임 엔진을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1.35리터 2터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리터 엔진을 없애고 1.35리터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GM의 첨단 라이트 사이징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배기량으로 탁월한 엔진 파워와 연비 효율을 만들어낸 이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을 발휘하고요. 이거는 이제 2리터 자연흡기 엔진 수준의 출력과 이를 넘는 토크 성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쉐보레는 고성능 엔진의 기본 적용을 했는데도 가격 상승은 없이 해서 이제 고객 만족감을 높일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진짜 전에 샀던 분들이 억울해지죠.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 없이 뭐 액티브든 RS든 동일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RS랑은 살짝 차이를 둬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어 엔진을 똑같이 해버리면 RS라는 이름이 약간 하여튼 그래도 RS에는 좀 더 고급 옵션들이 들어있을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사양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컬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옵션 패키지 내 기본 사양을 강화를 하고 옵션 패키지 내용을 재구성을 해서 상품성을 높였다고 하고 어 그리고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LT 트림에 각각 79만원, 64만원 상당의 2터보 패키지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기본 적용을 했는데도 가격 상승 폭은 기존 모델 대비 78만원으로 최소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모델에는 신규 18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 타이어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관 블랙보타이 그러니까 쉐보레 마크를 블랙으로 적용을 했다는 말인 것 같고 적용을 한과 동시에 79만원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넣었는데 이제 최대한 가격 상승을 안 하려고 해놨고 RS 모델에도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 적용을 했는데 이제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 외장 컬러도 추가가 됐고 LT와 프리미어 드림에 적용 가능한 컴포트 패키지는 동반석에도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기존 아카타 레드와 미드나잇 블루 외장 컬러 대신에 신규 컬러인 밀라노 레드와 모나코 블루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블루를 약간 다른 레드와 다른 블루로 바꿨다는 것 같고요. 트레일블레이저에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있어서 좀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그래도 동반석까지는 어떻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자의 목소리는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얼른 색깔하고 바퀴, 아니, 휠 살펴보면 여기에 레드 추가가 됐고요. 좀 더 진하게 되어 있는 레드 색상이고요. 블루도 민트 색깔, 아, 민트 색깔은 아래 있네요. 약간 더 밝은 파랑이었는데 지금 좀 더 진해진, 전체적으로 레드와 블루 모두 약간 진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진해진 색깔로 바꿨고 휠도 지금 보시면 뭐가 바뀐 휠이냐면 여기 한 개가 바뀐 휠로 보입니다. 이 한 개가 바뀐 휠이고요. 그래서 18인치 액티브 전용 어신드 알로이 휠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디자인이 뭐 예쁘거나 막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휠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